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자, 오늘 2018년 3월 22일 어느덧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우리 개인들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많이 섭섭한 그런 한 주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에 큰 수익을 주었던 종목군들에서 최대 수익 구간에서의 어떤 그 수익 실현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렇죠? 예. 이제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순간으로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에 가장 큰 수익을 주었던 역시 그 바이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텍 종목들의 어떤 그 공포 분위기가 이제는 조성이 되면서 매도 주체들이 그야말로 마음 놓고 매도를 때리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의 어떤 시발점은 이미 그 셀트리온이 방을 빼면서, 코스닥에서 방을 빼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죠. 셀트리온 주봉을 보고 계신데, 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지금 피크를 찍고 쌍봉을 찍고 주봉상 밀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맞습니까? 월봉 한번 보십시오. 월봉상 큰 피크가 하나 그려졌고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쌍봉 피크가 나왔습니다. 밑에 주봉상 에너지 빨간색의 그 매수 에너지가 쌍봉을 찍은 후에 급격하게 지금 매수 에너지가 죽어가고 있네요. 누군가는 또 매도포를 가동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에도요. 자, 셀트리온이 비워놓은 그 코스닥의 왕좌, 그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역시 같이 이미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5조대가 깨졌네요. 외국인들 많이 파나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헬스케어 쪽의 섹터가, 특히 코스닥 쪽이 많이 상승을 했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압박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네들은. 그리고 오늘자 그 미국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확정되면서 한미 간에 이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우려하던 현상이 실현됐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어떤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전형적인 하락 삼각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일봉상이요. 하단 라인을 깼고 들어올렸다가 재차 죽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공매도 포하락 속에서 주가가 크게 꺾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120분 봉상 보시다시피 명백한 하락 사이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요, 16만원대에서부터 고점이 15만원, 13만원, 그리고 하단라인 11만원 붕괴하고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 삼각 패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1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 코스닥에 지금 가장 시총이 큰 주식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다시피 이것이 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추세가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네이처셀에서 아시다시피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반려되면서 하방으로서의 하방포를 가동하는 트리거가 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거 뭐 10,000원, 20,000원대
주력으로 담아놨다가 여기 갔을 때 6만원 갔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 그 최고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못했고 이 중간에 어디서 저도 수익 실현을 하긴 했습니다. 만은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좀 크게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재차 좀 보수적인 관점을 지향하시되 한 번에 어떤 그동안에 손실이 나셨다면 그것을 한 방에 또 복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점인 걸로 보입니다. 자, 네이처셀에서의 어떤 이미 그 세력들은, 주도 세력들은 알고 있었던 재료를 이용해서 하방포를 가동을 하였고, 그 어떤 공포심리, 대중의 공포심리와 실망심리를 이용해서 시총 상위 그룹에 있었던 바이오텍들의 어떤 하방포가 연이어서 지금 가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이로메드, 제넥신, 그렇죠. 셀트리온은 저쪽, 신라젠도 오늘 지금 거의 10%에 가까운 급락을 연출하고 있네요. 자, 그동안에 쉼없이 참 많이도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바이오텍들. 자, 이런 그 순간이 기어이 한 번은 올만한 시점이었는데 기어이 오고야 말았고요. 그 과정이 좀 언제나처럼 우리에게는 좀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그동안에 쉼없이 달려왔었던 줄기세포 주식들도 지금 자바이오텍 거의 대부분 10% 큰 하락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미셀도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역시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죠. 앞에 그 최고점,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맞고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요, 코스닥 그 업종 지수를 통해서 한번 종가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보시면 주봉 종합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제2생명선을 이렇게 밟으면서 제2생명선을 여기 2017년 8월 그리고 만 9월쯤 되겠네요. 저렇게 두 개의 생명선을 밟고 튀었던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650, 670, 700 밑에서 탁 튀었던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요? 900을 넘어가서 1000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913, 920선 가까이까지 갔다가 거기서 첫 번째 봉우리를 형성을 하였고요. 주봉상.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는 이제 여기인데 900선에서 거의 900자리에서 빨간 피크가 보이시죠?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면서 지금 꺾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래쪽에 에너지 그 지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빨간 라인이 그 불파워죠, 불파워. 매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수 에너지가 지금 피크를 찍고 여기서 한 피크가 나왔고 두 번째 피크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번째 피크까지 여기서 헤드앤숄더라 그러나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저 밑에 지금 죽어 있었던 어떻습니까? 이 매도 에너지 측으로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 에너지가 살아나면서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붙는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수 에너지는 점차 약해지고 매도 에너지는 탄력을 받아서 살아나와서 두 에너지가 어느 시점에서 만날 공산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수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동안 코스닥 그 랠리를 주도해왔던 제약 섹터 한번 보십시오. 제약 섹터의 주봉 종가선인데요. 여기 제1생명선을 6,300선에서 2017년 7월 30일 그러니까 8월 초쯤에서 찍고 다이렉트로 달렸는데 어디까지요? 6,200에서 만 한 3,300 뭐 400 그 정도까지 14,000까지 왔네요. 14,000까지 다이렉트로 달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제약 파트입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또 하나의 봉우리를 형성하려는 그 모양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죽을지 아니면 다시 되돌릴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증시 주변의 여건이 별로 유리하진 않죠.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의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테고요. 그동안에 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코스닥 제약 섹터에서의 상승폭이 크고 이 네이처셀발 또 그 악재가 가중이 되면서 물 만났다. 그동안에 주고 있었던 이 파란 라인 보이시죠? 매도를 치고 싶었으나 매도를 칠 타이밍을 얻지 못했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포를 가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면서 미국 지수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예견을 했더라면 몰빵을 하거나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미술을 쓰거나 신용을 썼던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인데요. 자, 우리는 개미지만 또 개미이기 때문에 언제나 뭡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수익은 둘째다. 그럼 뭐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언제나 우리 개미들은 최선의 명제로 둬야 된다. 제일 원칙으로 둬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분산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추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속이 쓰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거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까? 이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반면이죠. 이 대기업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그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아차 싶어서 뒤늦게 엄청난 물량을 퍼부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잘 나가는 거 보세요.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재벌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이 주식 차트가 종가선 차트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 삼성과 관련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뉴스들이 연일 도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와중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후발주자인 바이오시밀러의 강자 참 잘 나가네요. 자,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넉놓고만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시장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증시 여건과 관련 없이 또 지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최종 선생님 그 비디오 동영상 강의를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비디오하고 DVD, 비디오 CD 2장이 들어있는 거였는데 그때만 한 50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50만 원 돈 주고 사서 그때 어린 마음에 여러 번 돌려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도 전문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라 그랬냐면 이 주식에서 최고의 어떤 스킬은 뭡니까? 종목 발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목 발굴 능력. 심지어 IMF와 같은 어떤 국가적인 환란 속에서도 대박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찾아내고 실제로 거기에 베팅을 한 사람들은 국가가 망해가는데도 곧 국가의 존폐 위기가 모두에게 닥친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종목을 발굴하려는 어떤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상황에서도 종가선상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은 그림을 그려주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몇몇 종목을요. 자, 요것은 먼저 지금 보는 장면들은 이제 앞쪽에 제가 찍어드렸던 그 그림들이고요. 종목들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또 이렇게 종가선상 어떤 그림을 어떤 종목들이 보여주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샘플러 위에 세 종목을 비슷한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왜 이런 종목을 뜬금없이 올렸는가 하면은 종가선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한화갤러리아, 이 뭡니까? 이름도 참 기네요. 한화갤러리아라고 할게요. 한화갤러리아. 종가선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월봉을 찍어봅니다. 월봉이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잘 나갔죠. 그러나 주가가 끊임없이 갈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기업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만원대에서 생명선을 타기 시작한 이 월봉상 한화갤러리아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15만원을 찍고 종가선상이요. 15만원을 찍고 외봉으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밑에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큰 봉우리를 월봉상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3개를 크게 그려주고 크로스가 나버렸죠. 크로스가 나면서 드디어 이제 매도와 매수 에너지가 크로스가 났고 생명선을 하향 이탈했더니 6만원에 있는 종가상, 월봉 종가상 생명선 하향 이탈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15만원에서 주가가 6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야,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냐? 이젠 좀 그만 돌려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순진한 개미의 생각이단 말이죠. 왜? 결과로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선을 저렇게 하향 이탈했더니 누군가는 더 때린다. 아픈 놈. 그렇죠. 맞은데 또 때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보시면 맞은데 또 때리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계속 한 자리만 때리는 선생님 있죠. 아니 엎드려 뻗쳐해서 그 뭐 허벅지를 좀 맞더라도 잘못해서 번갈아 가면서 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맞은 데만 계속 때린다니까. 10대를 맞아도 참 고롭습니다. 그렇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번 죽은 녀석은 또 때린다. 6만원대에서 야 징하다. 그렇죠. 어디까지요? 그래서 저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느냐? 제2 생명선까지는 가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주가가 밀렸더니 이제는 거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 여기가 25,000원대네요. 2만원대 중반.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전열을 다시금 정비를 하고 있고, 앞에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컷 매도포를 가동한 세력들은 이제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하는 시점에, 그렇죠, 15만원에서 야 24,000원까지 참 많이도 해먹었습니다. 그렇죠. 징하게도 때렸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가를 죽이나요? 어쨌건 거기서 지금 반등을 주었고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봉으로 봤더니 자 이런 그림이죠. 두 개의 생명선상에 주가가 갇혀 있고요. 거기서 묘하게 톱니바퀴 형태를 만들고 있다. 자,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주가를 좀 슬금슬금 주워 담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거 뭐 따라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그 학습 자료로, 종가선을 학습하는 자료로 비슷한 종목군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을 묘하게도 3개를 이렇게 찍어보니 또 비슷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JST나 이것도 뭐 비슷한 그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면세점 관련주 같은데 아무튼 간에 보십시오. 월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쌍봉을 이렇게 맞고 갈 땐 좋았는데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제1생명선을 타고 주가가 상장 고점까지 넘어서 이렇게 달릴 땐 좋았는데 그 끝에 이르렀더니 큰 피크를 그리면서 월봉상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죽기 시작하는데 기어이 제1생명선을 이 월봉상 깨고 맞고 떨어지니까 역시 어디까지 주가가 죽어야 되느냐. 제2생명선까지는 죽어서 그렇죠. 저 위에가 얼마면 2만원에서 5천원대까지 주가가 밀렸더니 거기에 제2생명선이 있고 이제는 거기서 주가를 살짝 돌려놓는 모습이다. 네, 비슷한 맥락이죠. 앞서 종목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주식인데 보십시오. 자, 유코들 막 들어오고 한중관계 뭐 좋고 뭐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만져가지고 막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막 뿌려댈 땐 좋았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12,000원대에서 출발한 주가가 생명선을 이렇게 타면서 월봉상입니다. 날라갈 땐 좋았는데 그렇죠.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에 한번 가보자. 저평가된 자기네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막 기분 내가면서 돈을 팡팡 쏴줄 땐 좋았죠.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니까 업황이 이렇게 급락을 하죠. 유커들이 안 들어오고 일본도 뭐 상황이 바뀌고 이러니까 호텔업이나 뭐 면세업종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급속하게 냉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렇게 쌍봉을 찍고 네, 기의 주가가 월봉상 제1생명선을 데드크로스로 하향 이탈했더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저 제2생명선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 물론 이거는 조금 이익을 두었네요. 거기서 W가 나왔고 지금 다시 골든이 나왔고 그 위에서 이렇게 주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자, 어떻습니까? 밑에 에너지도 보시다시피요. 그 어떤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면에 이렇게 매도 에너지가 올라와서 크로스가 나고 그렇죠. 매도가 득세를 했더니 그들이 청산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도포의 어떤 쌍봉이 패턴상 나오죠. 그리고 크로스가 나옵니다. 죽었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종가선 이면에 돈의 관계, 돈끼리의 자금끼리의 어떤 치열한 전쟁, 치고받는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장이 이제 혼탁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뭐 이런 종목도 있네요. 유바이오로직스. 야, 뭐 이런 회사는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끌어담고 있는데요. 2천억이네요. 코스닥의 바이오주인데, 야, 이제는 뭐 코스닥의 바이오라는 그 이름이 붙으면 좀 이제 왠지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지는 개인들에게는 오늘의 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과 이번 주의 어떤 상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상장 이후의 고점을 돌파해서 그렇죠. 돌파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무슨 주식인가 들여봤더니 저기가 좋더라고요. 실적이요. 백신과 뭐 관련된 회사인데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드물게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이제 대규모 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엄청난 그 재무제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유바이오 로직. 신규 상장한 주식은 언제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 고점 라인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봉을 보십시오. 이 고점 라인인데, 자, 맞고 떨어졌는데 두 번을요. 거기다 또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물대, 고점 라인 매물 구간, 상장 이후에 저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밟지 못하면 주식은 밀려야 된다. 회사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재차 돌파를 시원하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밟는 패턴이 나올 것이죠. 가려면은 저렇게요. 그 위에 상단 라인을 W로 밟는 패턴이 나왔더니 그 자리부터 주가가 급격히 튀었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패턴이 잘 눈여겨보십시오.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뒀다가 어떤 매매 이용을 해보시자,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괜찮은 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급격한 역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누군가 주식을 쓸어 담는 어떤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이고, 어떻습니까? 월봉상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고 생명선 위에서 드디어 W까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가진 주식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다가 저 W, 생명선 위에서의 W를 노려보면 전고점, 그 고점까지는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누군가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와중에 우리가 좀 계좌를 좀 살찌어가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자, 대화제약도 마찬가지죠. 이 앞쪽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튀었어요. 생명선을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월봉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대화제약. 자, 생명선을 강하게 탕 W로 튀었더니 6,000원, 7,000원에 있던 주가가 5만원, 4만원 막 이렇게 와버렸는데, 거기서 3봉, 봉우리 3개를 탁탁탁 찍더니 밑에 에너지 피크도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상 2개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저렇게 피크를 찍으면서 죽는데 빨간 라인으로요. 생명선까지 일시 하향 이탈했다가 거기서 누군가 다시 물량을 매집하는 패턴이 나왔죠. 역피라미드를 만들고 누군가는 물량을 신나게 주웠다. 자,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생명선을 다시 강하게 상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종목에서 실제 우리가 이런 종목이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가, 전고점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하차를 해서 실제로 내 계좌에 금액을 평단을 그 계좌 금액을 살찌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과제로서 지금 이런 종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보십시오. 자, 비슷하죠. 계속 월봉입니다. 앞서 2개의 피크를 크게 찍고 빨간 라인으로, 그렇죠, 역비회를 만든 다음에 누군가가 또 거기서 역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물량을 2번 누가 크게 쓸어 담았더니 어떻습니까? 연이어 골든이 나고 지금 지지가 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또 앞서 패턴처럼 이렇게 갈 거냐, 전고점까지. 그렇죠?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여타 종목들에서 다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매에 활용하는 하나의 패턴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CTC 바이오입니다. 마찬가지죠. CTC 바이오 잘 나갔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더니 빨간 피크를 계속 연이어 찍다가 데드가 났고요. 맞고 떨어지고 누군가가 밑에서 물량을 크게 쓸어 담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지금 골든이 난 이후에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찍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 다 비슷한 종목이죠. 네, 앞쪽에 피크들이 보이고요. 주가가 대들을 났다가 누군가는 주솟겠구나 여기서. 그리고 골든이 나왔고 N자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마찬가지죠. 앞쪽에 피크가 보이고요. 주가가 죽었으나 누군가는 크게 다 먹고 골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네, 이수앱지스는 이제 얼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보시면은 이제 제2생명선상 저렇게 W를 그린다. 월봉으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역배를 만들어서 누군가 여기서 크게 주워 담고, 그렇죠? 주워 담았고 생명선 위에 올라와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마크로젠, 네, 마크로젠 비슷한 패턴이고요. 눈여겨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바이오주들이 더 이상의 상승 동력을 이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로젠을 언젠가 다시 사고 싶어요. 견주고 있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못 샀는데 마크로젠이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4만원 밑에 3만원대까지 조금 매수에 동참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일봉상 보십시오.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했고요. 생명선을 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렸고, 자, 인지콘트로스를 제가 앞서 찍어드렸습니다. 생명선을 계속 월봉상 탔고 좋습니다. 모양이 계속 톱니바퀴 형태로 우상향하고 있죠. 엠젠 플러스는 제가 조금 들어가서 때이르게 들어가서 비슷한 패턴이죠, 여러분. 역배를 만들어 누가 쓸어 담았다고 보고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자, 코미팜은 이제 수렴 패턴이라 이게 주가가 안 죽고 정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관심권으로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새롭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예, 올라와서 이 라인을 넘어와서 밟아주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홈캐스트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봉상 보았더니 오늘 9%대인데 네, 밀렸고 다시 저희 1생명선 파란 라인을 슬금슬금 타고 있는데 아직은 빨간 라인이라 좀 부담스럽습니다. 종가선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 위해서 관심권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개인들한테 결코 쉬운 장이 아닙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자 했죠. 3월초에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원금을 보전하는 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계좌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은 이미 한 사이클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피 같은 원금을 지키는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새로운 또 좋은 종목들이 발굴되면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배우건이었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